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점점 더 강한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란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국 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암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이란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기면 제한 없이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의 장기와 조직에 침범하고 압박을 하면서 각종 증상을 유발시키는 거죠. 암세포의 특징 역시 이러한 무한 증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빠르게 무한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치들이 바로 암세포의 특징인 거죠. 첫 번째 특징은 암세포의 세포벽은 정상세포와 달리 약하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증식을 하기 위해 모든 세포기관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암세포의 세포벽은 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은 이 낮은 온도에서 먼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한 치료가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역시 빠르게 무한히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고 암세포는 특히 이러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주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고 당연히 암세포의 포도당 요구량은 높아지는 거죠. 일부 면역치료나 대체치료를 하는 곳에서 암세포를 굶기는 치료를 하는 것도 이러한 기전에 기인한 겁니다. 암 환자가 포도당 수액을 피하고 과잉의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고 메폴민 같은 당뇨약을 복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암세포는 이처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세포벽에 이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포도당 이동 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용량 비타민C 치료는 암세포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타민C는 분자구조상 포도당과 매우 흡사하고요. 체내에 고용량의 비타민C가 들어오면 이 비타민C가 DHA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암세포의 표면에 많이 분포하는 포도당 통로는요, 이 DHA를 포도당이라고 착각을 하고 암세포 내부로 들여오게 되고요. 이렇게 암세포 내부로 들어간 DHA가 암세포 내에서 다시 몇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세 번째로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피하는 회피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들어오면 이 활성이 올라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몸의 면역이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과잉 면역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 몸은 면역 관문이라는 억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 면역 관문이 작용을 하면 면역 체계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암세포 중에는 이러한 면역 관문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피하는 특징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원래 암세포도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세포가 이런 면역 체계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거죠. 최근에 개발되어 나오는 이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의 경우 이러한 암세포의 면역 회피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항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위해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유전자, 즉 DNA 이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모든 세포는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세포 분열이 반복되다 더 이상 텔로미어가 짧아질 수 없는 시기가 오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노화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암세포는 계속해서 분열,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화가 오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이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텔로머라제라는 합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주사 중 미슬토의 경우 이러한 암세포의 텔로머라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암세포의 무한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암세포는 정상 조직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암세포라 무한 증식하면서 증상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암세포가 정상 조직 사이에서 증식을 하려면 먼저 정상 조직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암세포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정상 조직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게 되죠. 비타민 C의 경우 콜라겐 합성을 통해 정상세포 간의 결합을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암의 치료에 비타민 C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같은 암세포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성향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항암제에 반응을 잘하는 순한 암과 항암제의 내성을 가지고 잘 반응하지 않은 악한, 악질적인 암세포가 있는 거죠. 대부분 암에는 이러한 세포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초기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순한 암들이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암세포가 섞여 있을 때는 이 비교적 순한 암들이 보다 활발하게 분열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항암제에 반응을 잘 보이게 되지만, 항암을 반복하다 보면 이 순한 암들은 모두 사라지고 악한 암들만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악한 암세포들만 계속 증식을 하게 돼서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점점 더 강한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전에 사기암의 치료에 있어 암을 없애기보다는 더 자라지 않도록 조절하는 메트로놈 치료라는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암의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암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암이란 결국 증식과 분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분열을 하기 위해 세포벽은 약하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죠.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피할 수 있으며 노화 없이 계속 분열하기 위해 텔로미어를 생산합니다. 정상 조직 사이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조직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고,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이 서로 다른 암세포들이 섞여 있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암세포의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해야 암과의 싸움에서 현명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